윤석열실의 역사 나침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청년 유장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대학생 고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중문정소 방학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전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향 공작의 최전선 서대문 형무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대문 형무소 한번 얘기했는데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은 쫄아들었지만 과거에는 커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커진 이유가 바로 36년 이후에 사상범들이 많아지니까 네. 사상범만 따로 수용하려고 지금 저 담벼락 네. 저 보시면 저 허물어지기 전에 80년대 얘기 사진이거든요. 네. 저 왼쪽에 그죠? 왼쪽에 저기 반듯한 거 신식 건물. 네. 그게 바로 36년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사상범을 별도로 수용해야 되겠다. 자꾸 옆에 있는 잡범들을 독립운동가 만드니까 그게 만들어진 게 36년도 저 건물이란 말이죠. 지금 저게 없어진 거죠. 저거 복원해야 제일 중요한 자리. 예.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보시면 서대문 형무소가 점점 확장돼 가지고 그죠? 네. 36년에 저렇게 있다가 30년도에 네. 그러다가 이제 36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게 보시면 옛날에 34년도 네. 아직 왼쪽이 없죠. 네. 없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36년에 네. 오, 저렇게 크다. 왼쪽에 구치감이에요. 구치감. 그게 저 네모 반듯한 곳이 바로 사상범들만 집어넣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이재유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네. 이재유 기념사표도 있고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지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물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재유 그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지고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수감자들 아까 이제 보면은 수감의 고통들이 전향의 그 네.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배고프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밥 많이 주면 전향하겠어요? 밥 안 주니까 전향하지? 그렇죠. 자 보세요. 노역자 일반범, 그다음 미취업자 사상범들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사상범들 네. 자 밥을 주는데 네. 노역자 중에 잡범의 경우에 특등은 이제 밥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특등 뭐 400g을 준다 이거죠. 400g. 네. 근데 사상범은 얼마 줘요? 600? 220g 주는 거예요. 220g 주는 거예요. 사상범은. 그러니까 반을 줘 반. 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 죽는 거죠. 물론 특등 400g도 적은 양인데 사상범은 그거 더 안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인간적으로 갈구는 거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이제 번호가 써 있거든요. 저기 이제 밥 양 재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 그 나무에 우리 서대문 형무소가 많이 보는 건데 그죠. 밥 양을 이제 인위적으로 다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 나무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나무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쌀이 조금 들어가죠. 나무를 빼면 쌀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양을 이제 다 표시도 해놨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아까 저렇게 배고프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전향 공작이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본인 자서전에 쓴 분이 있어요. 그 성북동 비둘기 유명한 김광섭 시인이 실제로 이분이 억울하게 조직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독립운동 안 했거든요. 독립은 안 했는데 진짜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분이에요. 김광섭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오른쪽에 나의 옥중기라고. 나의 옥중기 70년대 쓴 본인이 자사전인데 이때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전향공작 당했는지 그때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좀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를 쓴 글이에요. 자 이제 조선 독립 낙사 사건에 연루가 돼요 이분이. 그러니까 1940년 사직공원에 게시판에 그때 대자보가 있었거든요. 사직공원 앞에 대자보에다가 누군가가 게시판에다가 대한독립 만세 쓴 거예요. 낙서 제하면 낙서 그냥 낙서한 거예요. 그냥 6글자. 이거 이제 일본 경찰이 보고 누가 썼나 쫙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없어진 학교가 문화학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저 학교가 없어졌어요. 중동학교는 지금 있죠. 중동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학교 학생들하고 중동학교 학생들이 검거가 돼요. 그 실제로 쓰긴 썼어요. 어느 학생이 썼는데 어쨌든지 이게 쭉 파다 보니까 12명이 다 낙서한 건 아니고 저 사건에 이제 연루시키려고 확장시킨 거죠. 조작 사건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김광섭 저 시인은 중동학교의 선생님이야. 그 잡혀온 학생들한테 패니까 누구라도 이름 대야 되잖아요. 했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김광섭이 있는데 평소에 일제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독립사상을 은연중에 얘기했다.
물론 했겠지만 그렇다고 김광선 선생님이 조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키고 이제 이런 맞으니까 학생들이 맞으니까 누구라도 대하니까 그냥 부지부식하게 나온 게 이제 김광선 선생님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잡혀요. 잡혀가지고 2년 선고 받는데 그 동안에 감옥 생활한 것이 바로 옥중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뭐 읽어볼 기회는 없겠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좋고. 예. 자, 당근책이 뭐냐? 당근책. 일단은 무조건 전향할 때 패진 않죠. 일단 배고프게 만든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일단은 이제 당근을 제시하죠. 네. 제감자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제 자 어떤 욕구냐? 노역 이외에 노역이죠. 노역. 네. 감옥은 일하는 거거든요. 네. 고되고 독방 가기도 하고 독방 그다음에 뭐 하면서 여러 가지 힘을 시키는데 근데 편한 일자리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감옥 안에 하는 거 이제 편한 일자리. 네. 요즘 우리 꿀보직 같은 거죠. 우리 그렇죠. 요즘 꿀보직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군인이라도 꿀보직 있듯이 네. 어떤 거냐? 청소가 좀 꿀보직인가 봐. 그다음에 병자 간호하는 거. 그다음에 빨래하는 거. 밥 짓는 거. 취사하는 거. 그다음에 그 가축 기르는 거. 네. 그다음에 감옥 내 용변 치우는 거. 밥 운반하는 거. 이런 건 뭐냐면 다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 네. 감옥 밖에 나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도 되고 그렇지만 무거운 건 아니죠. 네. 뭐 다 가벼운 거잖아요. 나라도 하겠네, 그죠? 감옥만 계속 있을래 하면은 저거 하고 싶지 않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우를 해주는 거예요. 누진처원제라고 누진제라고. 네. 너 잘하면 2등급까지 올라가면 너 9등급인데 8등급인데 네. 2등급까지 올라가면은 저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하려면 이제 몇 가지 또 있겠죠. 말 잘 들어야 되고 옆에 있는 그 잡범들한테 사상교육 시키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수양록 잘 써야 되고 그죠? 집에 편지 보내도 아빠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 독립은 안 할 거야라고 편지 보내야 되고 간수한테 얘기해야 되고 내 잘못했어요 이러고 이렇게 보여주면 간수한테 잘 보이면 그죠? 해준다는 거죠. 사람 비겁하게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김광섭은 조선인으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사상 공작을 본인이 당한 경우를 책에 썼다면 네. 이제 일본인으로서 똑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상 공작 당한 이야기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 거기에 저항했던 어떤 정말 훌륭한 조선 청년들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이소가야 스에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 참 특이한 경력이에요. 특이한 경력. 일본군이야 처음에 일본군. 네. 일본 군인이 됐어요. 그러다 제대했어 제대. 제대하고 흥남 질소비료 공장이라고 하는데 흥남철수, 흥남부두철수 네. 그게 아시아 최대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공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공장이에요. 흥남. 그다음에 원산 이쪽이 노동운동이 흥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동자로 돌아간 노동자로. 그냥 노동자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너무 처우가 개판이야. 그래서 본인이 조선인들과 함께 노동운동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서대문 형무소와 하문 형무소와 거의 9년 가까이에 해방 이후엔 또 한국도 한번 오셨는데 저기 저 사진이 바로 흥남 질소비료 공장이에요. 저게요. 네.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거 만드는 뭐 원료 이런가 봐요. 질소. 근데 이소가야 스에지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앞에 저가 무슨 말 했냐면 우리들은 경찰의 오랜 유치산 생활에서 활자에 굶주려 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다 잘났거든요. 책을 다 읽을 줄 알고 엘리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자 못 읽는 게 미치겠는 거죠. 글자가 없다는 게 막 네.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도 옛날 기억에 잠깐 그 중랑 경찰서에 24시간 동안 불법 저 감금됐거든요. 네. 중랑 경찰서 식당에 식당? 경찰들 모는 군의 식당에 24시간 동안 감금돼 있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그냥 때리진 않아. 앉아 있기만 해. 어떤 행사 끝날 때까지만 이제 그 행사 못 가게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심심해 죽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지를 보는데 한 장짜리인데 그걸 몇 번을 봤는지 몰라. 읽고 또 읽고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24 또 결국은 24시간이지만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 그때 핸드폰도 없고 언제 핸드폰 있어 그죠? 그냥 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신문을 정말 여러 번 봤네 진짜. 그러니까 난 진짜 저 말 듣고 활자에 굶주게 하면 진짜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안 보면 멍하니까 더 시간 안 가잖아요. 맞아요. 뭐라도 봐야 되거든 글씨를.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책 넣어주면 너무 좋대요. 진짜. 그래서 성경책 안 놓는단 말이야. 성경책 넣어주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니까 계속. 계속 보니까 활자에 굶주려 있다. 이 사람이에요. 그 책 제목이 우리 청춘의 조선이야.
멋있잖아요. 책 제목이 저거야. 우리 청춘의 조선 일제한 노동운동의 기록. 이소가의 쓰예지. 저 꼭 읽어보세요. 요즘에 절판됐어요. 도서관에 없어요. 그냥 중고 서점에 있어. 중고 서점에. 386 운동권들 많이 읽을 거예요. 우리 청춘의 조선. 책 제목도 멋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소가의 쓰예지. 자, 여기 가지고 이제 누진처우 이제 해가지고 급수로 쭉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예.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권, 밥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또 뭡니까, 이제 청소시키고, 네. 빨래시키고 이런 거 있지만 또 하나의 특권은 뭐예요? 돈도 줘요? 자, 보세요 이제. 자, 1급은 좋은 거예요. 네. 4급이 낮은 거고, 네. 그러니까 서로 1급 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이제. 2급부터 누지처운데 해가지고 청소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네. 4급은 뭐예요? 라디오 못 듣게 하고, 아. 그렇죠? 근데 3급은 라디오 듣게 하고, 네. 이런 거예요. 이제 편지. 오. 4급은 한 달에 한 번, 한 통. 네. 1급 때는 뭐예요? 편지 수시로 써. 어. 엄청나죠, 그죠? 돈도 주고 막 그러죠. 엄청난 특권이네. 그 라디오도 듣게 하고, 매월 4번 이상 듣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구나. 전향하니까 편하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사상범 보호관찰령 이외에 또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또 생깁니다. 이게 더 강력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쉽게 말해 이제 이거는 영원한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원한 감옥. 자, 재범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사상범들을 예방 공무원 감옥에 다시 수용해. 그러니까 죄 안 지어도 다시 감옥 가. 그냥 다시 죄를 지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 예. 그러니까 보호관찰소 아까 얘기했던 보호관찰소는 자기의 오류를 깨닫고 사상적으로 청산해서 완전히 전향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예방 구금제도는 뭐예요? 옛 사상에 사로잡혀서 청산하지 않은 비정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비전향했단 말이지. 네. 그렇지만은 그 이제 일단은 감옥에 살았어요. 네. 뭐 5년인가 10년 살았어. 그렇지만 전향 안 했다 이게. 전향 안 했다 이게. 이야. 전향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다. 응. 감옥 다 살았는데. 야. 그래서 예방 구금소를 또 만드는데 41년도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 시작할 고해예요. 네. 예,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만든 거예요, 일본가. 그 예방 구금소가 없으니까 다시 서대문무소에 수용한단 말이죠. 감옥 사는 거예요, 감옥 사는 거. 자, 치안유지법을 통해서도 사상범을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또 개정해, 개정. 전에는 치안유지법 1조가 뭐였어요? 국채 변역, 사회주의 재산을 부정하는 자만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민족주의자 넣어야 돼. 아나키스 당연히 넣어야 돼. 그다음에 유사종교는 뭐야? 대종교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단군교 뭐 이렇게. 조선 독립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이런 것들도 집어넣는다 이거니까. 조금이라도 불온한 사상 있으면 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확장된 거죠. 치안유지법의 대상이 확장된 거죠. 41년도에 이게 됐다. 아까 이제 그 현재명 홍남파 얘기했는데 바로 이 현재명은 이제 친일 음악인의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현재명은 대동민회가 바로 전향자들 단체예요. 네. 전향하면은 대동민회에 가입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전향했고 대동민회 같은 들어가서 더더욱 열심히 남들에게도 전향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그 시국대응 전선 사상보국연맹, 그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그죠? 사상보국연맹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성대화숙 이런 게 다 이제 전향자들 단체입니다. 대화, 야마토 정신, 대화, 큰 대자, 화자라고 하죠, 화과자. 일본 과자가 화과자잖아요. 예. 평화할 때 그 화자란 말이죠. 평화할 때 그 화자가 그래도 대화라고 하는 거는 그 야마토 정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정신, 대화숙. 쉽게 말하면은 일본 정신을 위해서 숙소, 기숙사가 있어, 기숙사가. 경성 대화숙, 기숙사 생활해야 돼.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재수학원 중에 기숙학원처럼 기숙학원이야. 여기서 일본 정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대화숙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됐는데 기념 음악회도 하고 현재명이 이런 식인 거죠. 그 경영 대화숙이 어디 있었냐면은 충정로역 근처에 있어요. 충정로. 그 종군당 근처에 있어요. 그 자리가. 자, 그 다음에 이게 더 재미있어요. 여기 녹기 연맹이라고 하는 건데 녹기 연맹은 제가 일부 색깔을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일본 국제의 정신을 건국 이상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 국제 정신에 즉하여 거기에 기반하여 네. 일본의 건국 정신을 건국 이상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아, 공헌한다. 녹색이 녹색, 그린. 네. 이제 그린이 뭐냐? 적색의 반대예요. 적색은 아. 공산당 색깔이야. 적색은 공산당. 공산당 기관지 이름이 적기란 말이에요. 예.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 이름이 적기야. 어. 붉은 깃발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대되는 거야. 녹색 깃발. 그다음에 아나키스트들의 상징 색깔은 흑색입니다.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 그래서 흑색 공포단 이런 게 있어요. 흑색 공포단. 그 이제 흑색 들어가면 이제 아나키스트야. 거기에 반대돼서 우리는 뭐야? 일본은 녹색이다 이게야. 맑아야 돼. 그래서 이거 이제 해방 이후에 뭐야? 녹화 사업. 들어봤죠? 녹화 사업이라고. 저기 전두환 노태우 때 했던 녹화 사업. 아이들이 생각을 빡 하면 안 돼. 운동권의 생각을 빨간색에서 무색을 바꿔요? 녹색으로. 그게 녹화 사업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녹화 사업이. 녹색. 머리가 빨으면 안 돼. 머리가 녹색이어야지.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연관되는 거고. 새마을 운동. 녹색. 그러니까 녹색 입으면 안 돼. 지금 윤석열 뭔 색깔 입어요? 윤석열이 민방위 색깔 옷을 바꿨어. 오, 예. 노란색에서 뭘로 바꿨어요? 녹색. 짙은 녹색으로 바꿨어요. 윤석열이가. 그 새마을 운동이냐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지금 녹기연맹이 떠오르더라고. 그러네. 진짜 바뀌었네. 국채를 강화시키는 거죠. 거의 조선. 너무 소름 끼쳐. 이게 알고 하지 않았을 거야. 자 어쨌든 간에 홍남파도 마찬가지죠. 홍남파도 36년도에 그 사상 전향을 하는데 37년도에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문건이 사상 전향서란 말이에요. 비밀 문건이에요. 비밀 문건. 그때 제가 홍남파 얘기하면서 말씀했을 거예요. 수양 동호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에 경찰 이번에 이제 경찰 단계에서 감옥도 안 갔어요. 재판도 안 받았어요. 1단계네요. 이미 검사 단계에서 네, 1단계. 단계가 검사, 재판, 형무소인데 그 검사 단계에서 이미 전향해요. 이게 그 검사한테 쓴 전향서야 이게. 그 하얀색 종이가 경성지방 검찰한테 제출한 비밀 문건입니다. 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어요. 일반인에게 공개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사상 전향서. 이렇게 쓴 거군요. 왼쪽이 자필이고 네. 오른쪽은 비밀 문서인데 네. 도장 찍어놓은 거죠. 경성지방 검사들이 요즘 말하면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도장은 다 찍었잖아요. 땅땅땅 이렇게. 극비 문서라고 표시돼 있고 오른쪽 위에 비밀 문서라고 표시돼 있고 대비. 이렇게 이래서 하면 어떻게 해요? 활용을 시킨다고 활용. 그래가지고 전향한 다음에 물론 이제 수양 동해 사건을 조사 받았으니까 권력에 의한 어떤 강제라고 일단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독립운동 친일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전향 플러스 적극. 그냥 산 속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낙향하면 좋은데 전향 플러스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향자는 이런 활동들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화사병과 음악그래죠. 홍남파가 글도 씁니다. 글도 중일 전쟁이 3년이 지났다. 우리의 모든 이거 우리 누가 지금 구한이 씨가 한번 해볼래? 구한이 씨가 한번. 우리의 모든 힘과 기량을 기울여서 총후 국민으로서 음악 보국 운동에 용왕 매진할 것. 네, 우리의 모든 힘과 기량을 더해서 총후라고 하는 건 총의 뒤에, 총의 후방. 후방에 우린 국민으로서 음악 보국 활동에 열심히 하자. 음악으로 나라에 보답하자. 뭐 친일 음악 열심히 틀고 하는 거예요. 친일 음악 배우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총독부 기관지에다 이 글을 쓴 거죠, 이제. 전향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전향 공작이 다 이제 우리나라 독재 정권에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네. 해방 이후에 한국의 전향 공작 49년대 그 보도연맹. 국민 보도연맹은 뭐예요? 좌익계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승만 정권에서 계몽하고 지도할 목적으로 법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유명한 반공 검사, 네. 사상 검사라고 하는 오제도 검사가 제안했어요. 제안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명단을 다 등록시켜요. 블랙리스트죠. 해놓고 이제 6.25 때 다 죽여버리는 거죠. 후퇴하면서. 그래서 6.25 때 민간인 학살의 대부분은 보도연맹 학살이에요. 보도연맹 학살. 보도연맹 학살인 거죠. 그다음에 56년도에 전향, 그다음에 비전향 좌익수를 분리해서 비전향자에게 전향서를 또 강조하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6.25가 끝나니까 뭐 인민군으로 간 사람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운동하던 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때 이제 계속 전향서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일제 때는 상신서라고 해가지고 일제 때는 전향서가 아니에요 명칭이. 일제 때는 상신 위에다가 바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향서를 이거 쓰면 된다 이거 쓰면 된다. 그냥 몇 자 쓰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몇 자 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자 안 쓰려고 그야말로 이 종이 몇 자 안 쓰려고 목숨으로 그 사상을 지켰던 분들이 많다 이거죠. 네. 이건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인간적인 활동들 이 머릿속에 있는 제목말마다나 사상을 벌주는 나라가 돼버렸다. 사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헌법 정신에 대한 그다음에 그 국제법에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법 플러스 헌법 플러스 국제법에도 어기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 61년도에 본격적으로 바로 박정희가 이제 5.16 쿠데타로 정권 잡고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중앙정보부에서는 5단계 정양 공작이 작성되었고 문건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다음에 73년에는 유신 독재가 72년도에 시작됐는데 전양 공작 전담반이 설치됐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물론 이제 지금 없다고 하지만 80년대, 90년도까지 그 과거에 그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네. 통반장이 관리했습니다. 실제로 통반장이 관리했어요. 예, 실제로. 그러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법으로 되어 있었냐면 75년부터 88년까지 사회안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회안전법. 근데 88년도에 없어져요. 바로 87년 6월 항쟁의 힘으로 87년 6월 항쟁의 힘으로 88년도 이 법이 없어지면서 드디어 많은 분들이 88년부터 사회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호관찰, 주거제한, 어디 여행 가면 다 신고해야 되고 통반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여행 가면은 네, 보호감호 이거 집어넣는 거죠. 네. 감옥에. 그다음에 2년이지만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평생 보호감호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똑같죠. 보호관찰, 보호감호 다 일제 때 했던 거 그대로 베껴온 거죠. 그대로 그죠? 네. 예, 그대로. 88년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적어도 이 제도는 일제가 만든 이 제도는 88년도까지 한국에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없어졌지만 자 이분들이 다 뭐예요? 지금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다 아산에서 최근에 발견한 최근에 다 뭐예요? 보도연맹에 의해서 보도연맹원으로 이름 올렸다가 죽은 분들 다 그냥 뭐 총 싸워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묶여가지고 철사건에 묶여서 죽은 이런 경우죠 이제. 지금 발굴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런 죽음들 지금도 현재 한국에서 진실화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발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유해들은 역시 일제 때 이 전양 공작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흔적을 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네. 간단히 소감을 얘기하고 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떠셨나요? 저는 들으면서 일단 그 일본 애들이 이런 전양 공작을 엄청 펼쳤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뭐라 그러지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고 약간 너무 화도 많이 나고 정말 뭐 고문도 고문이지만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막 이런 것들을 빈틈을 녹여가지고 막 이런 사상을 전향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뭐 너네 잘 산다는 걸 또 보여줘서 또 누군가에게 그런 걸 선전하고 이런 게 참 비열하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아직도 그 마지막 그 보도연맹 학살로 인한 그 유해가 이제 발굴되는 것 보면서 정말 일제강점기 때 청산되지 못하고 그런 놈들이 다 결국에는 이 한국 현대사에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해가지고 아직도 그 상처가 좀 아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마음 아팠던 것 같고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가지고 빠르게 이 친일파 놈들 뿌리 뽑아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실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시작했을 때 영상 봤을 때 국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 보면서 지금의 조선 총독부가 다시 윤석열 정부가 총독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리고 치안유지법이 지금 와서는 국가보안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청산되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까지 왔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뭐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단체다 이러면서 더 많은 조직 사건들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그런 우려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막
전향하려고 했던 모습들, 지금의 검사와 또 다르지 않겠구나. 기소권, 수사권만 다 갖고 있으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도 역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 청산되지 못했다는 것에 좀 마음이 아프고 또 화도 나고, 그리고 전향하신 분들에 대한 뭐 화도 있지만 이 전향하도록 유도했던 일본 정부의 일제에 대해서 더 많이 화가 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학진 실장님께서 네. 한마디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사상을 벌주는 나라는 더 이상 제2의 BTS 나오기 힘들고요. 사상을 벌주는 나라에서는 노벨 문학상 나오기 힘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무 얘기하지만은 사상을 벌주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에서는 노벨 문학상 나오기 힘듭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일 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